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출 요번에는 23년도 2월에는 대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한 거, 항상 투자는 어렵고 힘든 거다. 쉽게 생각하면 남들 다 하지. 어렵고 힘드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고,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남의 돈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60이 넘어서 노동력으로 그 수입이 없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20대 때 취업을 해서 평생 직장에 가갖고 65살까지 40년을 일했다고 쳤을 때, 그 40년을 일하고 나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쓰고 한 거 40년 동안 한 거 같고 앞으로 나이 먹어서 40년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어떻게 살아? 일해갖고 번 돈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투자를 하시고 경제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때 노동으로 못하는 돈벌이를 투자로 했는데, 투자로 하다 보면 노동으로 하는 돈벌이보다 더 크고, 물론 뭐 투자가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그 소득이 있을 때, 젊었을 때의 경험들이, 그때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이 60대, 70대 돼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빈곤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 투자 경험들을 좀 갖고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벌고 안 벌고 손해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자산이 증가되고 돈 벌었어요. 또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 됐어. 지나고 보면 굉장히 큰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하셔라. 여건이 되는 한 아끼고 쓰지 말고. 젊어서 다 쓰고 나갖고 나이 들어가지고 40 넘으면 누가 얘기도 안 걸어줘요. 이제 혼자 살고 있으면 더군다나 얘기도 안 걸어줍니다. 정상적으로 결혼도 빨리 하시는 게, 지금은 젊었을 때는 어렵죠. 어려운 거를 젊었을 때 견디고 나야 나중에 돌아온다. 어려운 것만큼 행복이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견뎌라. 나중에 다 돌아온다. 빨리 결혼하시고. 그런 말씀도 제가 1월달 2부에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투자하셔라. 투기가 아니고 투자하셔라. 본인의 가족과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검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림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출 규제가 다 완화가 됐어요.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검단신도시의 분양을 받아서 투기과열 지구 이후에 21년도 6월 달에 투과가 우리가 됐는데, 그 20년도 6월 달에 참 됐죠? 벌써 지나고 나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그 이후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제 3년 전매 제한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우리 호반 다음에 우미린, 대우 프루지오 3년 전매 제한 밑에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해야지 전매가 되는 게 됐잖아요. 한신, 유승한네들 먼저 입주한 것들 중에 호반하고 금호 오울림만 제외하고, 호반하고 금호 오울림만 제외하고, 가운데 우미린, 또 밑에 여기 한신, 더유, 유승한네들, 그 다음에 이제 입주를 작년도에 했던 우미린서부터 뭐 대방 1차, 2차, 3차, 북파, 남파, 모아 미래도, 모아 엘가, 우미린 2차, 또 밑에 신안, 지금 입주하고 있는 대성 베르힐, 다 이제 분양권 전매도 이제 거의 마무리 끝났어요. 조금 이따 이제 뭐 거래 건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분양권인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은 끝났단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느냐 전화가 가끔 오는데, 분양권은 그 분양 계약을 할 당시에 분양 공고문이 있어요.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몇 년 동안 전매 제한이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전매 안 된다. 그 등기하시고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앞으로 분양되는 것도, 요번 금강 3차가 2단계에서 요게 102억 예정지고요. 여기 이제 여기가 힐스테이트 제일풍경채 이렇게 있고, 근데 요 부분의 분양은 한 50세대 정도 분양, 후반 정도 되는, 아니
후반 1차 정도 되는 그 가구수죠. 그게 저 작년 말서부터 분양한다 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요즘에 막 뉴스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한 번 들어서는 공포감이 요만큼인데 여기서 MBC에서도 들려, KBS도 들려, 뭐 미분양 쌓인다, 뭐 저 SBS도 나와, 케이블에서도 나와. 그럼 공포감이 이만큼 되죠. 실질적으로는 이만큼인데 공포감이 커진다는 얘기, 안 움직이죠. 경제는 심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뤄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 많이 올랐죠. 자재값 엄청나게 올랐죠. 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니까 분양가 낮춰라. 그렇게 되면은 회사의 이익이 없어지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회사가 봉사활동 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조금 이따 전세 시장을 보면은 전세 시장도 많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뭐 2억대 초반, 뭐 심지어는 뭐 2억 급한 거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전세 시장이 안 좋고 대출은 조금 높아졌고 급격하게. 근데 지금 대출 부분에서는 공포심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고 있는 게 주담 대출. 우리가 수많은 대출이 있잖아요. 사업대 대출도 있고, 뭐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주담대 있고, 또, 뭐, 마통도 있고, 또 신용대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출이 있는데, 은행들 먹고 사는 게. 거기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낮춰주는 게 딱 전세자금 대출하고 국가에서 해주는 게 은행을 눌러서 주택담보대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또 신용도에 따라서 다 개개인이 다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누른다. 그래서 지금 많이 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은행이 제가 21년도 연말에 은행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이자 폭리를 하고 있다. 지금 엊그저께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은행이 일본이나 프랑스 은행들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고물가 상황이 돼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보다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3배를 더 가져간대요. 어떻게 3배를 더 가져가냐? 금융위원회 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를 빨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각 금융위원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이사도 가겠지. 또 금융위원회에서 어디 해외 출장 가고 뭐하고 그러면 그 은행에서 항공권 티켓 1등석으로 끊어주겠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얘기죠. 그거 건드려야 되는데 못 건드리죠. 지들이 그 돈 받아갖고 선거해갖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리지. 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이게 편협한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돈에 의해서. 국토부 직원들도 자동차 회사나 대한항공에서 사주는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다니는 거고. 옛날에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게 사는 거지, 다. 그렇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 전세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입주 때는 분양할 때 현상들이 분양이 안 되고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가면 보통 거의 맞더라고요. 입주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투매 현상도 일어나고. 그때는 솔직히 이런 얘기 뭐 하지만은 아무나 들어와서 분양권 사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러지는 거죠.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부분. 그것도 아니고 이제 못 갖고 가는 사람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세가가 거의 안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우리 검단 신도시 입주 지금 하고 있는 게 1단계에서 여기 상업지구 여기 모아일가 그랭대 여기 백일역사거든요. 백일역사 뒤쪽으로 유연사거리 쪽으로 모아일가 그랭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는 이제 입주가 뭐가 있나요? 올해는 입주가 10월 달쯤에 여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 대성베를힐 맨 밑에 이것도 입주하고 있고 요 옆에 금성 예미지 2차 요게 입주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요게 아마 입주일 거예요. 요 자리, 한신 뒤에, 한신 뒤에, 캐널파크 뒤에 여기 공공분양인데, 요게 그, 대림, 이편안이 올해 입주일 거예요, 아마. 요거 두 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입주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입주가 없다는 얘기는 매물도 귀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중심상가 영상인데, 제가 2년 전, 그러니까 21년도 6월 달에 호반이 첫 입주를 했을 때 상가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금호 앞이거든요. 이제 토지 사용 허가가 금호 앞이 1년 정도 먼저 났으니까 후반 앞에는 좀 1년 뒤에 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가 있죠. 이미 먹자골목이니 뭐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비하면 이제 올 6월 달이면 2년이 된 거잖아요. 첫 입주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단계가 한 80% 정도는 입주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상권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지금 드론 촬영해갖고 보여드리는 건데, 옆에 화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거주하시는 분들, 전세를 살든 소유하고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은 신도시라는 게 옛날에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빨라져서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제 먼저 생기는 거죠.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고, 완성된 청라나 송도, 여기 한강 신도시보다 살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인천 전철 연결되고, 뭐 도로 익스프레스 생기고, 또 여기 인천 공항고속도로로 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검단 IC 생기고, 이렇게 되고, 이제 좋아지는 게 막 임팩트가 되겠지. 뭐 저기 들어오고, 그 법원하고 검찰청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집값을 상승시키는, 도로가 뚫리면은 집가가 상승되고 주변이 좋아지는 거고, 전철이 생기면 그렇고, 이게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은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죠. 그렇습니다. 살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좋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여기를 팔고 나서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그 입지를 가진 데를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좋은 데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하여튼 그렇다. 어느 분이 뭐 아파트만 뭐 있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기 영상에 보는 한 편협된 요만큼만 보는 거고, 크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신도시는 공원서부터 아파트, 주거시설, 또 아파트 말고 뭐 단독주택, 또 점포주택, 이 비율로 이렇게 해갖고 설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녹지도 많이 있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경계 녹지, 보존 녹지, 다 있어요, 공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금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상으로 찾아들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전세 시장이 안 좋지만 올해는 전세 시장이 좀 작년하고는 반대로 좀 이제 물건이 없으면은 이제 공급이 없으면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수요는 갈수록 많아지죠. 신도시는 어렵다 누가 몰라? 지금 어려운 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언덕 너머의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예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잘 안 되지만 나중에는 경험을 쌓고 뭐 하다 보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거 1, 2년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에 갖고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젊었을수록. 항상 지금 현상을 참고로 해서 언덕 너머의 그런 현상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 현실인데 뭐 어떡하냐고. 거래 신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미지가 이거는 등기부 전매거든요. 근데 이제 9개
예미지가 여기 있죠. 여기 트리플 레듀, 여기 1단계 위에, 여기 금호 올림 뒤에 이렇게 있고, 이게 9건이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우미린이 2건, 아파트 저기로 2건이 됐고, 지금은 다 등기부 전매가 되는 거죠. 호반 1차도 등기부 전매인데, 3개가 됐고, 여기 우미리는 요 자리, 그리고 호반 1차는 요 자리, 2차, 호반 1차니까 제가 달고 있는 데네요. 요게 3개가 됐네요. 72하고 84. 그리고 디에뜨르 더 힐, 대방 2차죠. 대방 2차가 분양권으로 2개가 됐고, 대방 2차가 요 자리죠. 이제 분양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작년에 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여기 모아엘과 그랑데, 여기 분양권인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6개가 지금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대방 노블랜드 1차죠. 그것도 6개가 됐고. 근데 이제 개수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는 지금 법원 쪽 밑에 쪽에 이런 전매는 분양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신안. 여기 맨 밑에 여기 신안. 여기 물류창고 크게 들어와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작년도에 신안이 지금 분양권 거래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로는 그 옆에 대성 베르일이 여기가 2개가 됐고, 모아일 미래도 이거 대방 1차 옆에 여기가 2개가 됐고, 한신 일찍 입주했던 여기 한신 여기도 3개가 됐네요. 파라곤이 1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곤 자리거든요. 여기 영어마을 앞에 파라곤이 1개. 그 다음에 여기 호반 2차. 호반 2차도 분양권 거래는 없습니다. 밑에는 다 등기부 전매예요. 이것도 하나가 됐고. 거래 신고 건수는 이렇게, 지금은 작년하고는 다르게, 제가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걸로 사라. 몇십 개씩 거래가 되고 하는데, 지금 모아엘 엘가 같은 경우도, 물론 세대수가 460세대 정도인가요? 여기 있지만은 입지가 좀 좋으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가격 자체가 프리미엄이 제가 알기로 한 5천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프리미엄 5천 이상 된 것도 많이 됐어요. 그 위에 대방 2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고, 6, 7천 거의 1억 가까이 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됐고, 우선은 1단계는, 검단신도시 1단계는 이제 중심상업지구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올해서부터는, 여기, 롯데 복합물도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임팩트가 있는 거죠. 개발에 대한 임팩트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 도로, 전철, 관공서, 이런 거 또 이 상업지구 이제 많이 좋아지고, 중심 상업지구가. 지금 보여드리는 현상은 이제 저희 원당동에 원당 지구에 저희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사무실 위에서 2단계 이제 백이역사 쪽으로 촬영을 한 거고, 원당동에서 검단신도시 방향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서, 보시고. 상가 부분은 상가를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준공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분양을 받았는데 상가가 건축 중이다. 그럼 좀 많이 위험해져. 지금 나가 떨어지니까. 중간에 부도 나갖고, 그 우미린 앞에도 이렇게 부도 난 데 한 군데 있잖아요. 부도가 나게 되니까 이제 공사가 멈춰 있는 거죠. 부도는 아니더라도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안 좋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을 한 2년 전, 3년 전에 분양을 할 때 5%라 그랬는데, 지금 은행 수익률이, 예금이자 수익률이 그 정도 나와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돼버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대가 돼야지 수익이 들어오는 건데, 임대도 많이 안 되고, 공급은 많고. 그렇다고 안 좋냐? 안 좋진 않아.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금융 비용, 이자, 또 기본 관리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지. 시간차.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해보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한 4, 5년 전 옥길지구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해요. 옥길지구 때까지가 상가가 좋았어요. 그러면 저도 한 2개 찍어갖고 하면은, 사용 승인 떨어지고 나면 제가 손님 되고 하면 한 매매 시키고 이러면 한 5천 정도는 남았어. 상가 한 호실당. 그런 시절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4, 5년 전에. 제 경험으로. 그래서 못하게 한 거고. 여기 지금 이제 2단계 보여드리고 있는데, 1단계 부분에서도 이주야택지를 지금 많이 안 좋고 거래도 안 되고 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전 일부에서 그 조그만 건축회사를 떨어진다고. 건축을 해갖고 계약을 해도 이 회사가 내가 3, 4개월 동안 건축해갖고 그 사용 승인 날 때까지 살아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나는 돈을 잘 주는데 건축대금을. 다른 사업장에서 터지면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니까 건축하지 말라. 지금 올라가 있는 건 하나씩 올라가 있는 거는 건축하는 업자가 건축해 팔라고 건축하는 거니까 그렇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주야 택지가 안 좋냐? 그렇진 않아요. 좋아요. 가격이 또 많이 다운돼 있고 매매도 안 되고 이런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 남들 살아갈 때 살라고 막 부를 때 그때는 멈칫하고 따져봐야 되고 계산기 이렇게 공포가 있을 때는 사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법률적으로 이주야 택지 그 원주민들이 그 사고 내갖고 그 우리 검단 신도시에서도 그 처음에 떴다방 작업한 그 메카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 부동산 때문에 지금 한 10개 이상이 지금 그 원인 무효 소송에 얽혀갖고 돈이 빠꾸가 돼야 되는데 빠꾸도 안 되고 사기꾼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주야 택지 시장은 요렇다. 검단 신도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검단만 안 좋으면 큰 문제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 부동산 시장이 다 안 좋은 거고 세계적으로도 다 안 좋잖아. 좋은 데 없어요. 근데 왜 저번에 한번 제가 그랬으니까 미국의 부동산 펀드를 사라. 중국이 부동산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보다도 알짜 부동산들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부동산 펀드들이 강달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펀드를 미국 거를 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는 내가 그 언덕 너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갖고 참고를 해서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까, 미래에 그 언덕 너머의 세상에 대한 예측이 안 되죠. 근데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맞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간다. 범위 안에. 그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언덕 너머의 그런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문을 보고 경제신문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1, 2년 해서는 안 되고 10년 이상씩 해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예상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노후에 지금 경제활동하고 하면서 소득은 내가 일해서 벌지만 노후에는 이런 투자 쪽으로 해서 노후를 살 수 있는 뭐 즐긴다 그러면 뭐하고 헤쳐나갈 나의 그 불행한 노후가 아니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그런 상황 근데 지금부터 만들어나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점심 사주고 떡 주는 거 없어요. 내가 따먹는 거지. 지금서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투자 쪽의 일을 많이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개개인 하나하나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사무실도 그래요. 하지만 투자 손님들도 제가 경력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신도시만 또 알다시피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떴다방처럼 그런 투자도 했었고 신도시 있다 보니까 이주야 택지, 아파트 분양권 그런 경험들이 있고 마이너스 피나는 데서 가서도 했어요. 부동산은 잘 돼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있다 보니까 젊은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막 해고 이런 거 경쟁이 치열해지면 내가 먹을 게 없죠. 경제 공포가 지배하고 그런 자리에서 뚝심 있게 내가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큰 프리미엄이 돌아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공포는 작년 22년도에 지나갔고
올해서부터는 그렇게는 그거보다는 이제 반대쪽의 상황으로 이제 기울어지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먼 미래를 보는 그런 습관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화성에 내려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뭐 이미 이제 화성 쪽은 아는 사람도 많고 가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또 국제공항까지 더 들어오고 군공항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타이밍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흔해지면 먹을 게 없죠. 좀 공포 있고 저를 할 때 들어가야 프리미엄이 센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12월 달서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맨날 치료를 받으러 이제 그 인하대학병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를 매일 가가지고 검단, 역, 오류역, 왕길역 이쪽으로 해갖고 제2외곽순환도로를 매일 타가지고 이제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다음 주면 이제 치료가 끝납니다. 그러면 예전대로 검단 신도시 사무실에서 월요일, 목요일만 있고 저보다 똑똑한 제 동생이 있으니까 상담 오시고 그러면 전화 주시고 오시면 상담 남들 아는 것보다는 많이 박식하게 알고 있으니까 상담 오셔서 하시면 되고 투자하시는 저희 손님들한테 많이 감사를 드려요. 그래도 저를 믿고 신뢰하고 해주시는 분들 또 항상 그 미래를 언덕 너머를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제가 일을 많이 저지르고 다니는데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봄바람이 불고 제가 작년서부터는 경기에 대한 그 봄 냄새가 난다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작년 11월 달서부터 드렸는데 상황이 벌써 11월하고 올해 2월은 많이 달라졌죠. 또 이제 올 2월서부터 올 여름 가을이 되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해야 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든 인생. 쉽고 쉬운 거는 항상 돈이 안 돼. 싼 것도 돈이 안 되더라고. 제 경험에 의하면. 항상 비싸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초이스 했을 때 그게 큰 돈이 됐고 어려움을 이기고 공포를 이겨 공짜가 없어요. 세상 돈 버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노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노동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해서 투자해서 돈 버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아. 이게 노동하시는 분들은 또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만큼 노동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도 가족들 유지하고 한 가장으로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먹고 사는 거에 여유가 있는 거지 뭐 돈을 벌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고 항상 언덕 너머에 그런 앞으로의 세상을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